다 오면 그때 들어갑시다. 자, 116페이지. 116페이지. 자, 거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서 한 몇 개만 더 하면 끝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천문 들어갈 거니까 3권을 들고 오셔야 돼. 3권. 오늘 이거를 다 못 끝내면 못 끝내는 대로 다음 주에 교재 없이라도 수업을 할 거니까 다음 주에 이건 없이 3권을 들고 오시면 됩니다. 자, 이 온실효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온실효과는 정말 많이 들어봤던 내용일 거야. 그래서 태양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빛을 지구가 어떻게든가 흡수하고 난 다음에 대기가 그걸 흡수하고 나서 다시 재복사하는 거. 그래서 지구가 온실 안에 있는 것처럼 뜨뜻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온실효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요거를 보기보다는 오른쪽 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 오른쪽 페이지 117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서 같이 정리를 합시다. 자, 뭐냐면 태양에서 들어오는 복사 에너지, 태양에서 들어오는 복사 에너지를 거기 나와 있는 숫자 그대로 쓸 거야. 이건 숫자 외우는 거 아닙니다. 100이라고 가정을 하고 지면이 요렇게 있다라고 볼 겁니다. 지면이. 그러면 대개 여기까지가 대기권이다 라고 볼 겁니다. 지면과 대기권과 여기가 우주야. 자, 그러면 태양에서 100이라는 에너지를 우리가 보냈대. 보냈는데 문제는 얘가 뭐냐면 쑥 들어오는데 그때 대기를 뚫고 지표까지 들어온단 말이지. 근데 그때 지표까지 도달되는 에너지량이 전부 다 들어오느냐? 안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들어오다가 대기에서 산란 반사가 돼서 튀겨나가든 거기서는 지금 뭐라 되냐면 구름 반사, 뭐 산란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인데 다 필요 없고 대기에 의해서 산란 반사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는 지표까지 왔지만 지표에서 튕겨나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에서 튕겨내든 지면에서 튕겨내든 그때 튕겨낸 양이 약 한 30% 정도가 튕겨나갑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좀 이거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지구의 반사율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구의 반사율. 그러면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을 받았었을 때 30은 튕겨낸 거기 때문에 실제 대기가 먹은 양은 70, 지구가 먹은 양은 70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그 70이 어떻게 흡수되는가를 보게 되면 우선 대기에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대기 흡수, 구름 흡수 다 필요 없고 그냥 대기로 들어가는 양, 대기가 들어온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양이 30% 정도가 됩니다. 누가 흡수하든 간에 아무튼 30% 흡수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30 튕겨냈고 여기 30을 먹었으니까 나머지 지표로 들어온 것은 40 정도밖에 안 들어온다라고 봐야겠지. 들어온 양을 지구는 이렇게 씁니다. 30은 튕겨내고 30은 대기가 먹고 나머지 40을 지면이 먹는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요 놈인데 대기가 흡수하고는 이 30%는 누가 흡수하는 거냐면 태양에서 들어올 때 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되게 단파 복사 에너지로 들어와요. 단파. 나중에 우리가 천문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이해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까지 하지 말고 태양 복사 에너지는 단파의 형태로 들어오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태양의 표면의 온도가 6000 켈빈 정도가 돼요. 그래서 온도가 높은 표면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고에너지 형태로 나오게 돼. 그 얘기는 파장이 짧은 상태로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단파의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오는데 그 단파를 흡수할 수 있는 대기는 기체는 별로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존 정도는 흡수가 가능해. 오존 정도는. 그런데 오존만 먹는 게 30이냐? 아니. 태양 복사 에너지에 들어오는 구조에서 그 뜨뜻하게 태양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그 태양열 흡수할 수 있는 기체가 온실 기체가 있는데 그 온실 기체하고 오존이 흡수한 양을 더하게 되면 한 30%를 먹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지면에 도달을 해서 지면이 흡수한 양은 40%. 그래서 지구로 들어온 전체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70%가 흡수가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게 지금 태양에서 먹은 거래. 들어온 양이야. 그러면 지구가 먹었으니까 다시 내보내야겠지.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했을 때 이번에는 지구에서 나가는 걸 볼 겁니다. 숫자를 쓸 건데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 우선 거기 보면 그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표면에서의 복사 에너지라고 되어 있어요. 지표면에서의 복사 에너지가 얼마가 나오고 있냐면 뜬금없이 123이 나와. 이게 지표에서 나가는 에너지량이야. 갑자기요? 좀 더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 123 중에서 나가는 때 그때 대기가 먹는 양이 얼마가 나오냐면 117이 나와요. 대기 흡수가. 그러면 123 중에 117이 먹었으면 나머지 6 정도는 그냥 우주로 나간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쟤랑 비교를 해보셔야 돼. 쟤도 복사 에너지고 얘도 복사 에너지인데 얘는 100 중에 30을 먹지만 얘는 123 중에 117을 먹어. 대기 입장에서. 그러면 얘는 왜 적게 먹고 얘는 왜 이렇게 많이 먹나요? 라고 하는 것은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 표면의 온도가 지구의 표면 온도가 약 300켈빈 정도밖에 안 돼. 300켈빈이다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비교하면 정말 작은 숫자지. 온도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나가는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나갑니다. 저 에너지 상태로. 이걸 파장으로 비교하게 되면 장파 에너지로 나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구에서 나갈 때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장파의 에너지가 나가는데 지구는 이 장파 에너지를 먹을 수 있는 기체가 아주 많아요. 누구? 온실 기체. 이 온실 기체가 장파 복사 에너지를 더 좋아해. 단파보다는. 그래서 나가는 장파 복사 에너지를 웬만하면 다 지가 먹어버립니다. 이 온실 기체가 몇 가지가 있을 것인데 이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증기가 있을 것인데 수증기와 같은 경우에는 지구 전체로 봤었을 때 양의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수증기는 온실기체로서는 맞지만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진 않아. 기여를 하는데 크게 주목할 만한 건 아닙니다. 큰 변화가 없으니까. 그리고 CO2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얘는 대표적인 온실기체지. 그래서 이것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많은 양의 에너지를 지면에서 올라온 것을 먹어버립니다. 그럼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겠지. 더워지는 거야.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CH4, 메테인이 있는데 이 메테인과 같은 경우가 이산화탄소보다 더 위험한 기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뭐냐면 이산화탄소 분자 하나와 메테인 분자 하나와 두 개를 비교해보잖아. 그러면 메테인이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율이 몇십? 이거 뻔했네. 되게 많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에 얘보다는 얘가 지금 더 주목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CFCS라고 하는 염화 플로린화 탄소를 줄여서 하는 것들인데 CFCS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게 그냥 CF2CL2 요거 염화 플로린화 탄소 길잖아. 그래서 CFC 이렇게 쓰는 것이고 복수형으로 그냥 쓰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잘 못 알아듣겠어. 그냥 프레온가스야. 그래서 이 에어컨에 들어있는 냉매제와 같은 것들이 이런 그 프레온가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온실기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프레온가스는 지금 대기 중으로 인류가 배출하지 않아. 하나도 배출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온실기체로서 대기에서 흡수량이 아주 많게끔 되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거기 나온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대류, 전도, 잔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지표에서 나가는 것 중에서 이렇게 대류나 전도와 같은 것들을 보통 현열이라고 말합니다. 현열이라는 뜻은 드러난 열. 직접 대기를 지면이 가열하는 거야. 대류나 전도처럼 그렇게 가열하는 게 10. 근데 숨어있는 열, 잔열, 숨은 열이라고 하는 것들이지. 이거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물이 상태 변화를 하면서 이제 구름이 만들어진다거나 태풍이 만들어진다거나 해서 간접적으로 이 대기에 공급하는 열, 그게 20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냐? 요놈의 관계를 잘 봐두셔야 됩니다. 대기에 공급되는 열은 직접 가열하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가열하는 것이 2배 정도가 더 커요. 그럼 어쨌든 간에 둘을 합치면 30 정도가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지면에서 나간 양이 현열, 잔열, 지구 복사 에너지. 이게 지구 복사 에너지야. 이거 다 더하면 153이 나와. 153. 그러면 153이 나갔네. 그 중에서 그러면 아까 지구 복사 에너지로 17을 얘가 먹었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올라온 거 10, 20 먹어서 실제 대기가 먹은 것은 요거 147만큼 먹었어. 이거 이해돼? 요거 숫자가 어려운 거 아닌데 문제를 풀다 보면 헷갈리기 시작할 거야. 대기가 먹은 양만 따져보잖아. 그러면 117, 10, 20 둘이 이게 다 크게 다 합쳐서 147.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147이라고 하는 요만큼의 숫자는 뭐냐면 지구에서 받아들인 양, 지구로부터 받아들인 양. 그런데 대기는 이게 다가 아니지. 아까 저기서 말했었던 태양에서 들어온 것 중에 30을 먹었어 벌써. 이 30도 우리는 포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더하기 30을 하는데 이때 요 30은 뭐냐면 태양에서 처음 들어온 양. 태양에서 들어올 때 30 먹은 거랑 지면에서 올라온 거 147이랑 합치게 되면 요거 다 더하게 되면 뭔가 숫자가 안 맞는데? 뭘 잘못 썼나? 아니 이게 아니라 147. 아 이게 여기 30이 아니야 20이잖아. 그치? 그쵸 여기가 17과 3이니까 20이 된 것이고 여기 40이 아니라 50이 돼야 되죠. 이렇게 30이 아니라 20 이렇게. 그러면 요거 147, 태양에서 먹은 거 20, 그러면 167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대기가 받아들인 전체 에너지량. 자, 대기가 받은 게 167이래. 그러면 167 먹었으니까 167이 나가야 돼. 나가는데 얼마만큼 나가느냐? 먼저 우주로 내보내는 것도 있을 것이고 지표로 재복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우주로 나가는 게 얼마냐면 64가 나와. 이게 왜 64가 된 거냐면 얘하고 얘를 더하잖아요.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70이 나와. 70이래요. 아까 30은 튕겨냈고 70은 먹었잖아 이렇게. 그러면 70을 먹었으니까 나가는 것도 70이 돼야 돼. 그래서 지구로 들어온 70이 결국 우주로 70이 나가더라 이 얘기죠. 그러면 167에서 64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어서 1로 지표로 재복사되는 양은 여기서 이걸 뺀 것만큼 되기 때문에 103 정도가 지면이 먹게 돼. 그러면 지면이 받아들인 양 대기에서 103, 태양에서 50, 둘이 합치면 153. 153을 지면이 먹었어. 그러면 나간 것도 153. 이거 더하면 153. 나 지금 이거 이해 안 가요 하시는 분 괜찮아. 다시 얘기해 줄게. 정말 한 방에 다 이해했다고 이거를? 여기서는 뭐냐면 무조건 복사평형이야. 들어오고 나가는 양은 똑같다. 그게 대기든 지구든 지면이든 상관없어. 처음에 지구 들어온 게 지구 합산한 것이 70이니까 나가는 건 70. 대기가 받아들인 것이 다 합치니까 167. 그러면 이 167이 좀 더 나가야 돼. 그러면 지면이 받아들인 거 태양에서 50, 대기에서 받은 거 103. 합치면 153 먹었어. 그럼 나가는 거 153. 들어온 게 153, 나가는 거 153.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든 간에 이 숫자를 짜맞추게 되면 뭔가 맞아야 돼. 복사 평형 관계니까. 그래서 이렇게 받았을 때 여기서 이제 문제를 다뤄진다. 그러면 보통 뭐 이것을 뭐 어떤 거를 뭐 이걸 뭐 A라고 치다든지 뭐 이걸 B라고 치다든지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지. 그럼 그 숫자를 물어봐. 그러면 그 숫자가 왜 이렇게 나왔는가? 이런 식의 질문.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구 전체로 봤었을 때 들어오고 나간 양은 똑같더라. 이게 복사평형.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요 놈이죠. 나가는 양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먹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구 표면 재복사된 양이 이게 많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구가 더워지는 것이지. 자, 그래서 질문. 만약에 화산이 빵 터졌어. 빵 터졌어. 그러면 이 대기에 화산재가 막 날라왔겠지. 그러면 태양 복사에너지가 적게 들어와. 적게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 중에서 줄어드는 건 누굴까? 이 셋 중에서 줄어드는 거. 얘가 줄어들어야겠지. 대기가 막아버렸기 때문에 들어온 게 적어. 그러면
이것들 중에서 증가되는 건 누굴까? 대기가 불투명해진 거야. 얘가 증가해야겠지. 얘가 증가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들어온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구 전체가 받아들인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그렇지가 않아. 다 똑같은데 이번엔 온실기체만 증가했대. 온실기체만 증가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태양에서 들어오는 질식은 똑같이 들어오는 거야. 저기서 봤었을 때 여기서 이제 100에서 70 들어왔잖아. 그러면 여기가 살짝 증가하는 게 없잖아. 있겠지 당연히. 근데 이걸 잠깐 무시를 하고 온실기체 증가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양 중에 117을 얘가 먹었는데 얘가 많아짐으로 해서 요 양이 증가가 되는 거야. 그러면 대기에서 먹어들인 양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때 나가고 나가는 양이 그러면 똑같아지느냐? 안 그래. 얘는 똑같아. 왜냐면 지구 받아들이는 게 70이니까 나가는 게 70이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요건 변화가 없지만 얘가 증가하게. 온실기체 증가한다, 얘가 증가한다, 얘가 증가한다, 얘가 증가한다. 얘는 변화가 없지만. 이해됐지? 그래서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설명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만 하고 있어서 아마 뉴스를 잘 안 보지. 그리고 뉴스 별로 좋아할 나이도 아니고. 근데 지금 아무튼 지금 지구의 기온이 지금 너무 빠르게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중인데 아무튼 이제 그거는 지구 온난화 얘기를 하면서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다른 그래프를 잠깐 보도록 합시다. 안 나왔네. 자, 뭐냐면 그래프 두 개를 그려볼 것인데 이쪽을 파장, 그 다음에 이쪽을 대기 흡수율이라고 볼 겁니다. 파장별로 대기에서 얼마만큼 흡수하는가 그걸 따져볼 것인데 여기서는 태양 복수 에너지나 지구 복수 에너지나 상관없이 파장별로만 볼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지구과학에서는 파장이라 해봤자 되게 다양하게 안 나옵니다. 무조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끝이야. 그래서 그 세 가지만 받았을 때 자외선 영역하고 가시광선 영역하고 적외선 영역하고 세 가지를 보자네. 그러면 단파 쪽인 자외선은 거의 다 먹어요. 100%. 근데 가시광선 영역은 거의 안 먹어.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자외선은 거의 다 먹는데 가시광선은 쑥 떨어졌다가 적외선에서는 먹는 것도 있고 안 먹는 것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그냥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자외선 영역은 대부분 다 오존층에 의해서 흡수가 돼버려. 그래서 지표로 들어오는 양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가시광선 영역은 대기에서 흡수하는 것이 별로 없어. 그 말은 뭐냐면 가시광선이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대기에서 흡수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우리가 눈에 뵈는 게 없다는 뜻이잖아. 그런데 태양 복수 에너지를 태양 그 대기가 이거를 이 가시광선 영역 요것만은 잡지 못하기 때문에 지표까지 쑥 들어와 버립니다. 근데 적외선 영역을 보게 되면 어느 파장은 흡수율이 높고 어느 파장은 흡수율이 낮아.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온실기체가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그래서 어떤 애는 요 파장을 좋아하고 어떤 애는 요 파장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디는 흡수율이 높고 어디는 흡수율이 낮은 이런 상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외선 영역과 같은 경우에는 온실기체에 의해서 이게 정해지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그래프 하나를 좀 더 봐야 것이 뭐냐면 이렇게 있어가지고 똑같이 파장 그 다음에 이쪽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세기 라고 보통 말하는데 보통 이것을 에너지 세기라고 하고 복사 세기라고도 말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음 천문할 때 그때 좀 더 자세히 볼 겁니다. 자, 대기권 밖에서 여기 이 대기권 밖에 있는 사람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을 받았다라고 가정해 볼 거야. 그러면 이 100이라는 숫자 안에는
태양에서 보낸 파장이 여러 파장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어디는 세게 보내고 어느 파장 영역은 적게 보내. 무조건 다 많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태양에서 처음에 보낸 그 에너지를 파장별로 표시하게 되면 대략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파장 영역에서는 아주 세게 에너지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고 이 파장에서는 적게 에너지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다음 주에 하게 될 플랑크 곡선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선은 그냥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흰색이 대기권 밖에서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지표에 도달했었을 때 지면에서 받아들이는 형태를 본다고 치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것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지표에 도달된 태양 복사 에너지. 지표에 도달된 태양 복사 에너지. 그러면 여기서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대기권 밖에서는 이렇게 넓은 에너지가 왔는데 지표에 도달하고 나니까 이렇게 적은 영역의 에너지만 들어오더라라는 얘기지. 면적만 보시면 흰색 면적보다 파란색 면적이 더 좁아. 그러면 요만큼에 해당하는 이 에너지 차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인데 이게 지금 저 맨 끝에 있는 그림 보시게 되면 대기에서 반사한 거, 그치? 그 다음에 지면에서 반사한 거, 지표 도달 에너지와 지표 흡수 에너지. 지면 반사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대기에서 흡수한 거. 요만큼의 차이가 지면 흡수로 나타나더라라는 얘기지. 지금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랑 좀 약간 다릅니다. 이걸 그랬을 때 대기에서 흡수되는 것이 이 정도라고 치고 실제 대기권 밖과 그 다음에 지면에서 흡수되는 양의 차이를 보게 되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대기 반사, 지면 반사, 대기 흡수 만큼의 차이가 나더라라는 겁니다. 이 그래프랑 나중에 조금 더 문제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지금 우선 저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1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밑에 있는 그림이 있지. 그 그림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만 잘 더하고 빼주기만 하시면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118페이지. 자, 지구온난화. 자, 이번에 마지막인데, 이 지구온난화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얘기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이거는 따로 뭐 더 막 설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요거에 관련된 내용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거는 나중에 문제를 정말 풀어볼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만 보면 되냐면,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화살표가 막 여러 개 뻗쳐 있는 거 있잖아. 그 정도만 받으시면 돼요. 근데 그걸 다 알 필요가 있냐?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냐면 그 그림을 잘 따라와. 지구온난화의 왼쪽 온도 상승 써있지. 온도 상승이 되면 이산탄소의 용해도 감소라고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용존 기체에 대한 얘기했단 말이지. 기체 용해도는 수온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바닷물 표면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이산탄소 녹아 들어가는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서 이산탄소의 용해도 감소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다가 하나만 더 적어놔. 뭐냐면 이 바닷물 속에 벌써 이미 녹아 들어가 있는 이산탄소 있을 거잖아. 그게 대기로 빠져나옵니다. 해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바닷물 속에 이미 녹아 들어 있는 그런 것들이 대기 중으로 배출하게 돼. 그럼 어쨌든 간에 이산탄소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지금 뜨거워집니다.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것 중에서 오른쪽 빙하 면적 감소라고 되는 것이 있지. 빙하 면적이 감소한다, 흰색의 표면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밑에 화살표 보시게 되면 지면 반사율 감소. 그치? 흰색에서 다른 색을 바뀌니까 반사율 증가돼. 그럼 그 밑에 적어놔.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율 증가. 태양 복사 에너지의 지면에서의 흡수율이 증가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나가는 양이 많아져야 돼.
그러면 대기 흡수량이 많아지고 제목세량이 많아지고 뜨거워지더라 이 얘기지. 우선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그겁니다. 그 두 가지야. 근데 한 가지만 더. 지구가 더워지잖아. 지구 온도가 듭니다. 그러면 그 시베리아와 같은 영구 동토층 계속 얼어있는 땅, 그 시베리아와 같은 그런 땅을 말하고 있는데 시베리아의 땅수에 묻혀있는 게 뭐냐면 메테인이에요. 이 메테인이 녹기 시작해. 지금은 시베리아가 너무 추워가지고 이게 얼어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녹기 시작합니다. 융빙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메테인이 대기 중으로 다시 재방출될 것이고 그러면 지구는 뜨거워집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 이산화탄소보다 메테인의 온실효과가 더 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벌써 한 2년 전부터 나오는 게 관측됐죠. 이게 나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빠르게 온도가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이게 빠졌으니까 그것만 더 좀 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구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것인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해수면 상승이야.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지금 여기 지금 니네 중에서 송도 사시는 분은 없지, 그렇지? 다 여기 저쪽겠지. 근데 지금 그 송도 학원에 다니는 송도 애들 있잖아요. 걔들 중에서 송도 사는 애들 많은데 거기가 지금 침수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 지금 지난달인가 그린피스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예전에 내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막 2090년, 뭐 2100년 막 이랬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린피스에서 얼마로 예상을 하고 있냐면 2030년이야. 그러면 지금 10년도 안 남았지. 2030년 때 여름에 태풍 온다. 그러면 부산, 인천공항, 송도 여기는 다 이제 바닷물 다 들어가서 침수가 돼버리는 그런 상태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태풍 올 때만 그렇게 되는 거니까 뭐 그때만 잘 피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2050년 되잖아. 그러면 태풍이 안 와도 침수돼 있는 상태. 그러면 상당히 좀 위험한 상태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기 어디지? 인도네시아는 지금 수도 이전을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뉴욕은 지금 방파제를 세우고 있는 중이고 방파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어떤 흙삭 이런 게 아니라 방벽을 만들어서 벽. 그래서 여기 그 벽을 만들면서 고가도로 있잖아요. 그 고가도를 지금 다시 신설해서 더 높이는 중이야. 다 높이고 있고 공원도 보통 이제 해안가에 있는 공원은 해안선 이게 이 해수면이랑 별 높이 차이 별로 없잖아. 그래서 이것을 다 해발고를 높이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지. 또 어느 나라라고 하더라? 아, 베네치아.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를 들였다 했지? 그거 방벽 하나 만드는데 지금 8조 원인가 들어갔다 하더라고. 근데 그게 어마무시하게 길게 하시냐 되게 짧아. 되게 짧은데 그 바닷물의 수압을 견디기 위해서 좀 되게 좀 돈을 많이 들였더라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걸 다 막으려면 우리나라 서해안선 다 막아야 돼. 그럼 우리나라 1년 예산 갖다는 턱없이 부족해. 그게 10년, 20년치 예산을 한 푼 한 푼 다 쏟아 부어도 그게 안 되지. 근데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내륙에 있어도 그나마 다행이야. 송도에 해안가에 있는 애들은 지금 난리도 아니지. 거기도 이제 볼만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볼 거야. 나도 같이 볼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해수면 상승이 지금 가장 눈앞에 닥친 문제인데 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뒷줄에 보시게 되면 120페이지에 지구 온난화, 지구 환경 변화 있는데 뭐 이거는 읽어봤자 어차피 아무런 여러분들의 미래니까 그냥 받으시면 돼요. 앞으로 여름 많아질 것이다. 우리나라 뭐 아열대 작물이 많아질 것이다. 뭐 괜찮아요. 신경 부족할 것이다. 뭐 사오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쨌든 큰 부담이 되긴 하지만 나라가 망할 정도까지는 아니죠. 근데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나라라든지 그거보다 못 사는 나라들은 뭐 비상이죠 지금. 돈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요거를 지금 되게 짧게 끝냈는데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좀 이렇게 끝냈는데 나중에 요거를 한 번 더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더 보기로 하고 다음 주에 저거 숙제가 있긴 하지만 이건 들고 오지 말고 3권만 들고 오시면 돼요. 3권만. 알았지? 저거는 지금 여기 이번에 풀지 못한 문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풀어보도록 합시다.
질문 몇 시야 근데? 몇 시야? 어? 56분이야? 시계 여기 시계가 없네. 시계 빼버렸네.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